저는 30대부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30대부터 사실 저는 연봉 1억 이상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내 연봉의 몇 프로일까? 근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제 연봉의 지금 한 30% 40%를 달성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건 책에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이전에 첫 회사를 들어가실 때 그쪽도 오프라인 뭐 대행사라고 네네네. 제가 들었는데 네네. 되게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그런 맞아요.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셨었는데 그 기업이 어떻게 해서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갔는데 네네. 그 당시에 신입이셨던 대표님께서 음. 일으켰다 이렇게 제가 맞아요, 읽었거든요. 이 책엔 없는데 진심이 기서 읽으셨어요? 제가 어디서 읽었던 것 있어요. 같아요. 인터뷰에서 있었어요. 맞아요.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터뷰에 맞아요.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보통 사람이면은 제가 신입이라면은 제가 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 바로 이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때 당시에 마인드가 있었으면은 계속 남아서 책임지고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30, 31, 그 정도 그때였는데 회사가 들어갔는데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회사를 추천해 주신 분은 국내 굴지 대행사 이제 제일기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네. 그 프로로 이제 있으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명망이 있는 기업이다. 이쪽 대행사 쪽으로는. 네. 그래서 탑을 달리고 있으니 들어가서 여기서 많은 일들을 좀 배워라. 회사가 무슨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는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네. 30대 때는. 그러면 밀레니얼 시대가 이제 오고 이랬을 텐데 그때 이제 분위기를 많이 이제 못하고 전환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많이 못 탔던 것 같아요. IMF도 있었고. 이제 들어가 보니 회사가 막 4대 보험도 그냥 뭐 몇천 몇억 밀려 있고 직원들 뭐 봉급도 그 월급도 많이 몰려 있고 거래처에 미지급도 너무 많고 빚이 뭐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제 부도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막 떠나고 사실 몇 명 안 남았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으면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감기도 먹고 뭐 맹장에 걸려서 수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니 그럼 기업도 생물인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나가면서 맞춰가는 이런 생물인데 아니 기업이 아프다고 사장한테만 책임을 돌리고 아무 노력도 안 해보고 저렇게 가는 게 맞나? 진짜 의리 없네. 막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아니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숨쉬기 힘들다고 숨을 안 쉬어서 죽을 순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저는 막내인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을 이렇게 보니까 업계에서 굉장히 선배로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그리고 뭐 회사 이렇게 망해가는데 자기 혼자 꼬불쳐놓은 돈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 네. 이거는 누군가 나서서 같이 좀 회사를 좀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봤더니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보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는 대한민국 탑으로 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문가였는데 근데 사장이 내가 볼 때 너무 지쳤어. 너무 지쳐가지고 사장님을 일단 제가 유학을 가셔야 그랬지. 일단 넓은 나라 가셔가지고 왜냐면 사장님 제일 걸림돌이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신입인데 내가 너무 걸림돌이니까 좀 나가 계시고 제가 알아서 한번 좀 해볼게요 이제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월드 커뮤니케이션즈가 25년 동안 말이 안 되는데요. 듣기로는 도저히 근데 그때 저도 그런 패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근데 그래서 사장님이 유학을 가시고 저 혼자 있으면서 첫 이익이 무슨 어디 현수막 가서 다는 거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뿌듯했죠. 뿌듯했죠. 10만 왜냐면 원을. 사장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밀레니얼 행사도 하고 뭐 해외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여주 그러니까 예천 도자기 엑스포에서 가수 콘서트 막 10억짜리 이상의 뭐 그런 가수 콘서트 총책으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했지만 사장님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자포자기 할 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걸 제가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이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절 아닌 단절이 된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영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첫 수주가 됐는데 100만 원짜리 했는데 한 1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소중했는데 그때부터 일들이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사람들이 야 김정희 진짜 이렇게까지 하냐? 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소개해주고 돌아서면 소개해주고 해서 결국은 뭐 한 5, 60억 정도의 매출을 10년 이상 쭉 유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장이 팔자 폈지 뭐. 진짜 팔자 폈죠. 팔자 폈지. 뭐. 유학 가신 사이에 회사의 신입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회사를 어떻게 보면 일으켰다라고 봐도 전혀 그러죠. 그래서 무방한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 물론 그 이후에 네. 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이어서 이렇게 부침이 있죠. 또 잘할 때도 있었고 그럼요. 또 낮을 때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뭐 사장님은 IMF를 겪으셨지만 저는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네네네. 이 대면 100% 대면인 이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코로나를 맞았으니 얼마나 그러나 그 시기에도 매출은 조금 성장했어요.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그 전환하고 회사가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운영 중에 유지하고 있어요? 있는 본캐가.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연봉 1억은 받아야 되겠어 이러고 내가 연봉 1억 책정하고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야. 지금 회사가 그 시작한 회사세요? 그래서 그 회사죠. 제가 연봉 1억을 책정한 이유를 알겠죠? 네. 그 정도는 당연히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노출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라이크 커머스라든가 유튜브 이런 부분이 내 네네. 자신을 노출시켜서 정말 얻는 이익이 정말 많지만 반면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노출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은 하기가 힘든 부분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네. 그 매력이라는 것이 내가 네. 노출되고 노출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화면에 그러면 왜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네. 저는 그냥 막 용기 내가지고 얼굴을 막 이렇게 들이밀고 그런 하는 거에 사람이 뭐 큰 많아요. 문제는 네. 없는데 네. 그렇지 않고 글만 올리는 사람도 있고 꽃만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유형, 무형의 어떤 가치들을 그 컨텐츠 안에서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글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을 담고 있는 거라서 그것이 이제 정지되어 있는 것이든 정지되어 네. 있지 않은 것이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성향이 어떻구나 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렇네요. 조금 도움은 되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그 좋아요 수가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이 막 이렇게 드러나 있는 네. 모습이 드러나 있는 콘텐츠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대부분 보면은 네. 그래요. 인스타그램 피드 넘기다가 꼭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요즘은 또 이제 그런 웹툰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카드뉴스식으로 네, 만화를 맞아요. 넘기면서 맞아요. 이제 그 안에 자기 캐릭터를 넣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를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제 글로 맞아요. 네, 전달을 하는 방법도 있어서 꼭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맞아요. 충분히 본인 브랜딩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면서 네. 스튜디오 오면서 어느 분의 그 인스타를 봤는데 그분도 작가예요. 네. 그런데 얼굴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네. 한 1년 만에 막 몇만이 늘었더라고요, 팔로워가. 근데 보니까 글로 소통하는 거예요. 예, 글로만. 그러니까 그 글에 사람들이 오늘 힐링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이 글 읽고 용기를 냈어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그 희노애락을 만지는 그 터치가 글이었다라는 것이 되게 좋은 도구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내 찐 팔로우 1000명만 모으면은 이제 경제적 이익을 네.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팔로우 1000명? 이걸 근데 진짜 막연해요.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인데 어떻게 처음에 이제 모을 수가 있을까요? 모으는 방법. 지금 이거는 뭐 어떤 전략적인 게 있어서 네. 뭐 how to 네.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기술은 네.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네. 결국 저는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NS 채널은 네. 사실 네. 그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10명의 만약에 우리 찐팬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SNS 채널은 뭐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뭐 아무튼 그거는 저는 촉매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저는 오프라인 모임을 저는 그렇게 선택했어요. 제 나이에 맞게 그리고 제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제 성향에 맞게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네. 온라인에서 댓글 달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인스타 방송할 때도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면 늘 즐겁게 방송을 했지만 그렇지만 더
조금 더 행복하고 더 긴밀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 유대관계였던 것 같아요. 유대관계. 네, 유대관계.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방향성이 맨 처음에 나 10명을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굉장히 계산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1년 6개월 정도 전에 인스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약 200여 명 정도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 만났었던 인물을. 그러니까 거예요? 최유진 님도 오늘 한 분 더 만났으니까 201명 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마 지금 한 300명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한 400회 이상의 미팅이나 모임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떤 목적성 없이 사람이 너무 좋고 새롭게 네. 친구를 사귀고 이들에게서 얻는 에너지와 정보가 또 저한테 도움이 되고 해서 쭉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0명의 찐팬들이 생기고 100명의 찐팬들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팬덤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어떤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네. 정말 이렇게 진정성 있게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필요하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삶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가다 보면 이게 찐팬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연예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라는 거. 어느 조직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그래도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퍼스널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금씩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아닐 바에는 네. 우리 삶에서 그런 영향력들을 가져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좀 연락이 닿았는데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럼 그 한 분을 정말 진정성 있게 관계가 형성이 그럼요. 되면은 그럼요. 이제 이 한 분은 이 사람 너무 좋더라. 그럼요. 친구에게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속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10명이 뭐 20명이 되고 이게 100명이 되고 네, 이렇게 맞아요. 좀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 유진님이 같아요. 이 책 열심히 네. 읽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네.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했을 때 내 친구들이 이제 고객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네. 우리에게는 고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만족한 고객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늘 제신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우리에게는 만족한 고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에게 만족한 고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연스럽게 나를 소개해주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주는 거예요. AMPM의 최유주 마케터 정말 짱이더라.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요번에 인터뷰했는데 이젠 커뮤니티 비즈니스다 쓰신 김정희 작가님 최고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를 해주고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이 돼주는 거예요. 진심 알고리즘이라 그러거든요. 진짜 저는 그거를 오프라인에서의 그렇죠. 알고리즘이 인간 알고리즘. 오프라인에서 알고리즘. 인간 알고리즘이 돼서 추천. 그래서 결국은 내 마케팅 플랫폼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어떤 오프라인의 그런 커뮤니티와 관계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네. 그 마케팅 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거, 뭐 좀 팔로워 빨리 늘리는 법 없나요? 매출 막 3배로 성장하는 법 없나요? 네. 일 4시간만 하고 1,000만 원 버는 방법 없나요? 없어요. 이게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없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이면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사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근하게 발을 딛고 관계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예, 서로 성장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커뮤니티 내에서 가질 수 있다. 그거를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프라인에서 맺어진 관계를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게끔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게 인스타그램, 그렇죠. 네이버 카페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도 북클럽을 30명이 시작할 때는 네. 정말 찐팬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신청해 주신 분이 맨 처음에 신청해 주신 30명이 완전 찐팬인 거예요. 정희 작가님이 한다니까 무조건 하자. 진신 작가님이 한다니까 무조건 우린 하자. 이래가지고 라이크 커머스로 저를 소비해 주신 분이 30명이 된 건데 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네. 이 30명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한 거죠. 진신기용 북클럽 가봐. 정말 힐링되고 비즈니스가 정말 성장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달라져. 그리고 토론 내용도 너무 퀄리티가 좋아. 이제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 두 번째 시즌에서 2.5배, 3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그렇죠. 수가 그런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온라인에서 막 뭘 릴스 잘 찍는 법, 네. 뭐 콘텐츠 뭐 하는 법,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잘한 건
그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그다음에 나의 진정성이 드러나게끔 그리고 사실 북클럽이니까 최고의 북클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장 조사도 많이 해서 또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온라인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카톡에서도 또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네. 카페도 운영해야 되고 네. 인스타에서 오실 그날 북모임 한 것도 리뷰도 하면서 오신 분들 다 또 해시태그 걸어서 소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오프가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핵심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네. 그런 진정성과 진심을 나는 관계가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답이 진정성, 진심 이거 같아요. 이게 그냥 말씀 주실 수 있는 뭔가 비즈니스를 잘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되게 그 추상적인 것 같고 네. 그거 뭐 진심을 누구나 다 담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맞아요. 이게 사실 저도 책 제목이라던가 이제 뒤에 한번 소개글을 읽어보면은 진심밖에 없다. 진심이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 처음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와닿았거든요. 당연히 진심이 있어야지 진심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 마케팅 했을 때 사람들이 진심하고 마케팅하고 같은 거야? 마케팅은 팔아야 되는 거고 진심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럼 최선을 다해서 팔란 얘기인가? 막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은 네, 진심에 대한 오해가 네. 있는 거예요. 진심은 뭐 조금 져주고 조금 참아주고 조금 인내하고 내가 손해보고 노. 진심은 정말 현명하게 나를 지키는 굉장히 그 되게 유쾌한 지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결국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결국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케팅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진심 마케팅에서 백미라고 하는 두 가지 채널은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전문성, 탁월함. 네. 그다음에 그거를 전달하는 따뜻한 소통. 요 두 개를 탁월함과 따뜻함을 저는 진심 마케팅의 백미로 5개를 주장하지만 2개만 고르다면 요거를 이제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해 보니 3배, 4배 이상의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이 인스타그램이든 네이버 카페든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걸 관심 가지시는 대부분의 사람이 네.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본업이 있으신 분일 것 같아요. 본업이 있으신데 나도 커뮤니티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이왕이면 한번 경제적인 효과를 좀 보고 싶다. 그렇죠. 라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쵸. 실제로 이거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본업만큼 좀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저는 30대부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30대부터 사실 저는 연봉 1억 이상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왔어요. 저는 사실 30대에도 제가 물론 대표지만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저의 어떤 자존감에 이 정도의 연봉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늘 이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이제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그 연봉의 지금 한 50% 정도를 달성하고 있어요. 아, 어떤 연봉이 50%요? 지금 현재의 이제 제 연봉의 네. 1억이라면 네,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금 3월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아직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 연봉의 한 50%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아마 제 생각할 때 제 연봉의 한 3배 정도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본캐하고 부캐를 네. 서서히 이렇게 비중을 조금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 정도. 그러면 엄청나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인스타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많이 이렇게 찐친이 돼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친하게 이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공동구매를 그렇게 해요. 공동구매 많이 하죠. 공동구매를 많이 해서 와 그래도 막 리그램도 해주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인스타에서 막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유진 마케터가 이제 공동구매하면 막 유진이 지금 공동구매한대 우리 빨리빨리 가가지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사기도 하고 소개도 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 연대해서 네. 응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네. 얼마 벌었니? 그랬더니 네. 30만 원 벌었다는 거야. 공동구매. 네. 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은 네. 뭐
그 물건을 내놓는 즉시 팔리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 뭐 그리고 뭐 네. 억 하지만 네. 일반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동구매에서 저는 그래도 한 번 할 때마다 한 2, 300원 버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렇게 수익이 우리가 뭐 해서 돈 벌었다 뭐 해서 돈 벌었다 얘기 많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내 연봉의 몇 프로일까? 근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제 연봉의 지금 한 30% 40%를 달성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것이 이게 이제 대표님 연봉의 기준에 30% 40%지 그러죠. 사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30%가 어떻게 보면 제 연봉일 수도 맞아요.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공동구매나 스마트 스토어보다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네.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네, 자본이 안 들잖아요. 아, 네. 왜냐면 모여서 사람들끼리 하는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유통은 뭐냐? 관계예요. 네. 유통망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거든요. 그리고 재고 없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은퇴가 없어요. 아. 왜 은퇴가 없는 줄 알아요? 커뮤니티 요즘 마케터님은 사람들이 커뮤니티 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요? 뭔가 그냥 외로워서 아니면은 나도 뭔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아우 빙고야. AMPM 똑똑해. 빙고야 빙고. 네. 왜냐면 존재론적인 가치를 사람들은 항상 네. 찾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건 소속감이에요. 왜? 소속감.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 근본적으로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행복하려고 배우고 행복하려고 먹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관계도 결국은 우리 삶의 가장 근원인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맺는 건데 그것이 커뮤니티를 찾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예요. 사람들은 독서 모임에 책 읽으러 들어오는 것 같죠. 물론 그 이유가 우선이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우선은 소속감이에요. 아, 그리고 관계를 통한 행복감이거든요.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살아있는 한 내가 느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대감 속에서의 안정감, 네. 소속감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한 비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책을 통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5년 후에는 제가 제 매력 자본이 책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걸로도 뜨개질로도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거고 요리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야 라면 잘 끓이는 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우리 감정도 되게 다양하다 그러는데 취향 자체도 감정보다 더 많대요. 취향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취향으로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를 죽을 때까지 아, 은퇴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핵심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러면 커뮤니티도 뭔가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옷 쇼핑 아니면 맞아요. 아까 말씀 주신 뜨개질, 맞아요. 요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런 걸로 커뮤니티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꼭 물건을 어떻게 팔아서만 뭔가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서도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물건을 팔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 당연하죠. 책은 네.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아, 북모임도 물건을 파는 게 아니죠. 북클럽도. 북클럽도 사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경험을 팔고 그다음에 지식을 팔고 관계를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책은 하나의 매개체라는 거죠.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어떤 커뮤니티를 그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요즘은 자기 개발 쪽에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인스타나 SNS 쪽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유튜브는 그 정말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이 그 자기의 어떤 컨텐츠를 발산하는 창고로 했지만 요즘은 유튜브를 그런 자기 개발의 어떤 채널, 교육 플랫폼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맞아요. 것처럼 매체들이 자꾸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정말 선셋 같은 거 하나 딱 찍어서 나 여기 있어. 나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약간 욕망 비즈니스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 툴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인스타도 요즘은 제 주위에 보면은 2주에 1,000명 늘리는 법 해서 매월 2만 원 2주에. 근데 2만 원씩 3만 원씩 받는데 그 사람 한 25차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죠. 근데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 어디 가가지고 내 팔로워 수를 사는 거는 싫고 그렇다고 막 허수로 하고 싶진 않고 그렇지만 1,000명인데 2주에 내가 2만 원 왜 못 내?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도 사실 그걸 지향하는 건 아닌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캔바
예를 들면 디자인 툴이 요즘 많잖아요.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일반인들 그렇게 못하니까 캔바 만드는 법. 예를 들면 2주에 2만 원, 3만 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썸네일 만드는 법. 이게 요즘은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가리키는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는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상황이 네.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최유진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어떤 그 프로젝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뷰 하는 데 있어서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경험이 지금 진짜. 자산이고 네. 매력이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이 결국 매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우리 PD님도 지금 저렇게 지켜보고 계시지만 이쪽 일을 되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 전체를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부분을 쪼개서 뭐 편집 영상을 가르쳐 준다거나 영상에 자막을 넣는 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네. 음악을 어떻게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주 3회 그 3주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 4기 가면 그게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니즈가 네. 엄청나게 있어요.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고 제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인스타에서 만난 인친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선후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제가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는 네.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엄마표 영어로 키운 작가가 있어요. 다음번에 소개해야 되겠다. 네. 외고에서 좋아요. 외고에서 통하는 엄마표 영어를 쓴 이제 김태희 작가님도 네. 그냥 책만 내고 이제 그러다. 근데 이제 저랑 나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애들은 다 컸고 뭐 명문대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엄마표 영어면은 사실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나 그보다 더 어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타켓이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제안해서 그래서 스크린 영어 하잖아요, 지금. 스크린 영어요? 스크린 영어, 노팅일.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영화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여. 그래서 2달에 10만 원, 15명. 그다음에 노팅일 끝났으니까 인턴 영화로 갈까? 그래서 또 2달에 10만 원, 15만 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플립이라는 영화 3탄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부로서 그래도 한 달에 200~3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그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또 꽃을 하시는 에바 언니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원데이 클래스를 1기, 2기, 3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꽃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부케 만드는 거를 뭐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본캐로 해왔던 20년, 30년 해왔던 일을 가지고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본캐는 아니지만 정말 관심 갖고 그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들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해나가는 거.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진짜 많아요. 인스타에 보면 많네요.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은 이제 또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새벽에 일어나서 뭐 오늘 하루 운동 5하운 같은 걸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헬시 플레저들 있잖아요. 헬시하게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는 이런 것도 커뮤니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라클 모닝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실 뭐 몇 분을 구합니다. 아니면은 그렇죠. 네, 모집합니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기부여 받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제가 만약 시작하면은 멤버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는 처음에는 네. 그냥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멤버비를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네. 늘려가실 수도 있고 그거는 네.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나의 네. 의지죠. 목적성을 가지고 네.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무료로 이렇게 가다가 네.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료로 가면서 더 좀 퀄리티 있는 그런 관리들을 해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커뮤니티 운영자가 내 커뮤니티의 목적성과 방향성과 이런 부분 내 타겟들을 고려해서 나는 이 커뮤니티로 결국 무엇을 하고 싶다. 네.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네. 하면서 네.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값어치를 제가 만들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무료라고 하면 이 정도 관여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진짜 나 완전 체계적으로 이거를 해서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보고 싶다. 같이 이제 좀 으쌰으쌰 하고 싶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저도 이제 매니징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받을 수도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끼고 있는 인스타에서 만난 동생 중에 네. 드로잉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 드로잉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고서는 2만 원을 받았더니 고객들이 자기를 2만 원짜리 강사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취급을
20만 원 받았더니 자기를 20만 원짜리 강사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 가리키는 커리큘럼도 똑같고 하는 말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 가격 형성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데 그렇다고 뭐 폭리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나의 매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적정한 가격 책정은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탁월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아, 탁월해야 된다? 이 내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탁월해야 되고 그 탁월함이라는 건 또 뭐 넘사벽이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만약에 이제 북클럽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북클럽 제일 잘하는데 10군데 이상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가보셨어요? 했죠. 그럼요. 그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북클럽도요? 다른 북클럽을 계속 다니고 있고 어떨 때는 다른 북클럽 가서 클럽장도 신청해가지고 한 달 운영해 보면서 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책인데 이 클럽장은 이 북클럽에서는 어떻게 발제를 했지? 그리고 똑같은 책인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갔을 때 이런 멤버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저희 북클럽은 대부분 30, 50, 60이에요. 그런데 다른 북클럽들은 20, 30인 북클럽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좀 들어가서 젊은 친구들은 또 같은 책인데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가격 책정은 어찌됐든 나의 예를 들면 정량적인 그런 가치들을 조금 챙겨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대신 제공되는 콘텐츠가 탁월하기 위해서 왜냐면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멤버들이니까 그분들과 나눌 수 있는 콘텐츠는 되게 많이 공부하면서 좀 갖춰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갖춰 나가야 될지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일단 뭐 크게 뭐 제가 뭐 100명을 모으겠다 이걸 먼저 가지기보다는 그냥 제 주변에 북클럽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제 주변에 진짜 친한 사람 뭐 3명, 5명 그러면 모아서 제가 이제 그걸 1회라도 정말 최선을 그러면. 다해서 임하면 그러면. 이게 뭐 5명이 6명이 되고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커지고 이걸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반인이 저 같은 일반인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고 네. 할 때 진짜 이론의 초기 비용도 없다? 이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만약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단계, 언제 좀 가장 필요한지 사실 궁금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